자, 이번 시간은 집합으로 표현하기 힘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죠. 집합으로 표현하기 힘든 거, 우리가 PA 바 B라는 조건부 확률은 집합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 B 중에서 A의 비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기 힘들면 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자, 10장 중에서 복권 10장 중에서 3장이 당첨이 있습니다. 당첨 복권이 3장 있어요. 당첨 복권이 3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A하고 B가 순서대로 하나씩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뽑는다. 그래서 A가 당첨되는 사건을 A, B가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잡아보죠. 자, 물론 이제 비복원입니다. 비복원이라는 얘기는 한 번 뽑은 거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넣으면 확률이 항상 고정이라서. 그래서 이제 복권 10개 중에서 A가 먼저 하나 뽑고 그다음에 B가 하나 뽑고 그다음에 그 A, B가 당첨되는 사건을 각각 A, B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질문 PA A가 당첨될 확률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쉽죠? 그냥 10개 중에 몇 개? 3개니까 그냥 10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아무 문제 없죠? 자, 두 번째 PB를 물어볼게요. PB B가 당첨될 확률을 물어봅니다. 자, B가 당첨될 확률은 자 A가 영향을 받죠? A가 당첨됐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가 당첨될 확률은 A가 당첨됐을 때는 일단 A가 당첨되는 확률 10분의 3에다가 그럼 A가 당첨이 돼서 갔으면 이제 9장 중에 2장 남죠? 그래서 곱하기 9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A가 당첨되지 않았다면 그럼 A가 당첨되지 않을 확률 10분의 7에서 그럼 이 9장 중에 3장이 남으니까 9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B가 당첨될 확률은 A 당첨, 나도 당첨. A는 당첨 안 됐는데 나만 당첨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개 더해보면 위에 거 더하면 90분의 6이고요. 밑에 거 더하면 90분의 21이거든요. 두 개 더하면 90분의 27이니까 얘는 10분의 3 똑같습니다.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A가 당첨될 확률이나 B가 당첨될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복권을 뽑는데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하면 좀 서로 먼저 뽑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B가 당첨될 확률도 10분의 3으로 똑같구나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로 가봅시다. 조건부 확률. 자, P의 B 바 A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P의 B 바 A. 자, 요거 해석도 가능하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입니다. 그죠? 자, 조건부 확률은 A가 당첨됐을 때란 말이 들어오면 요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다시. 요 사건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A가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당첨 제비를 하나 갖고 간 겁니다. 이 사건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당첨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B가 당첨되는 사건이죠. 그죠? 그럼 A가 당첨돼서 갔으니까 남은 거 몇 개? 9개 중에서 당첨제비 2개. 그래서 그냥 9분의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는 논리 흐름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풀이 중에서 아까 푼 것 중에서 요 9분의 2가 바로 정확하게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9분의 2가 A가 당첨되었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이걸 표시하는 겁니다. 얘가 바로 B 바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비슷하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P의 B 바 A 여사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해석을 해보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럼 따라서 A가 당첨되지 않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인 거고 A가 당첨되지 않았다. 꽝을 뽑아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9개 중에서 당첨제비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9분의 3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오는 거죠. 얘가 사실은 여기에 표시됐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그렇구나. 이런 건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P의 A 바 B 이걸 한번 찾아보죠. A 바 B. 자, A 바 B를 해석을 해보면 B가 당첨됐을 때 A가 당첨될 확률입니다. 어때요?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가 B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A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B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냐면 시간상으로 먼저, 얘가 나중. 그래서 얘가 원인이라면 얘가 결과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묻는 거는 합리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얘는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얘는 B가 당첨되었을 때 A도 당첨됐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될 확률. B가 당첨됐을 때 두 번째 B가 당첨됐을 때 A가 당첨될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상 어긋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말을 좀 바꾸죠. 얘는 자 다시 첫 번째 문장은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시간상 흐름상 맞는데 얘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B가 당첨되었을 때 A도 당첨되었을 확률 과거형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되었을 확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A고 제가 B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이 상황은 여러분이 뽑을 때 내가 딴 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뽑기 전에 여러분이 당첨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딴 데 보고 있었어요. 딴 데 보고 있다가 쌤 차례요. 그래? 내가 뽑을게. 라고 해서 내가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내가 당첨이 된 거예요. 오케이. 나 당첨됐어. 야, 너도 당첨됐어? 이렇게 물어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첨됐을 때 뒤에 A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당첨되었을 때 야 너도 당첨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 2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이용해서 원인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첨이 됐다고요. 야 그럼 너도 당첨됐니? 야 너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야 너도 당첨됐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냐면 얘는 조건부 확률 정의대로 갑니다. P B분의 P의 A 교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확률 이렇게 B 중에서 A의 비율을 사실상 똑같은 내용인데 따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쓰면 자 PB를 계산해보죠. PB는 여기 나오죠. PB가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PB는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되는 경우 당첨을 동그라미라고 칠까요? 그럼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고 A는 꽝인데 나는 당첨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 분해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 조건부 확률의 풀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시간의 흐름 그대로 가는 조건부 확률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결과를 이용해서 과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녀석이 당첨되었을 때 A도 당첨됐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과거형으로 가는 건 이렇게 한 방에 풀 수 없어요. 한 방에 풀 수 없어서 정의로 가는 겁니다. P, B분의 뭐다? P, A, 교, B. 아시겠죠? 자 그럼 P, B라는 건 B가 당첨될 확률은 A의 영향을 받으니까 당첨 더하기 꽝 당첨 분해 당첨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조건부 확률 요 녀석의 풀이는 분모의 일부가 분자로 이동된다. 분자로 이동된다. 분모의 일부가 분자로 들어가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몇 개 예를 다음 시간에 들어볼 텐데, 다음 강의에서 들어볼 텐데, 지금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야구팀이 B가 올 때 이길 확률이 0.8이고요. B가 안 올 때 이길 확률이 0.5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런데 내일 B가 올 확률, B 올 확률이 뭐 30%? 0.3 이렇게 잡아보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겼을 때, 요 녀석이 이겼을 때 B가 왔을 확률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 확률을 계산해보면요, 여러분. 요 녀석의 의미는 사실상 생각해보면 B가 오는 게 원인이고요. B 온다, 안 온다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긴다, 진다가 결과잖아요. 그죠? B 오면 이긴다, B 안 오면 0.5 이렇게. B 온다라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다시, 이거 좀 글자가 삐뚤어졌네요. P의
비바이거든요. 비바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겼을 때 뭐가 왔을 확률, 비가 왔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겼다는 건 결과고 비가 온다 안 온다가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를 보고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경기를 봤어요. 이겼네요. 야 오늘 비 왔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를 이용해서 원인을 찾는 문제는 꼼꼼하게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길 확률 분의 비 오고 이길 확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기려면 어떤 게 있나요? 비가 오고 이기는 경우 있고, 비가 오고 이기는 경우 있고, 비가 안 오고 이기는 경우 있죠. 비가 오고 이긴다 또는 비가 안 오고 이긴다. 이것분의 비가 오고 이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의 일부가 분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계산하게 되면 자, 요거 계산해 보죠. 자, 비 올 확률이 0.3, 그 다음에 이길 확률이 0.8 더하기 비 안 올 확률이 0.7인가요? 그 다음에 이길 확률이 0.5 분의 그 다음에 요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0.3 곱하기 0.8. 자, 그럼 분모 분자 100을 다 곱해버리면 38, 24 더하기 37, 57, 35 분의 24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59분의 24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겼을 때 비가 왔을 확률은 59분의 24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어려운 조건부 확률입니다.